네,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비바소프트의 김순기입니다. ESG 영역 중에 좀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 관련돼서 저희 회사가 올해 와서 누리세이프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좀 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 내에서 어떻게 이런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그 계속 산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 내에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그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계에서 오신 분 한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몇 분 안 계시죠? 그 회사 내에 그 안전보건 관련된 그 전담 근로자가 있으신 그 회사에서 오신 분. 한 반 정도 있으시고 반 정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그런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시더라 판단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에 처음 실시가 됐죠. 그리고 올해 1월 27일 날 5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그동안의 업무상 사망자 수를 보면은 계속 2,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상 질병자 수는 11,000명에서 23,000명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왼쪽에 있는 것이 작년 6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74%가 검찰 송치가 됐고 그 중에 대표이사가 모두 기소된 것 중에 대표이사가 기소된 케이스가 많다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그 발표가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성산업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폐업 수순을 확실하게 폐업은 안 했지만 회사를 좀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그런 좀 심각성이 기업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로자는 근로자 나름대로 계속 2,000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 그럼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제4조하고 5조의 구체적인 다음과 같은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이고요. 2호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된다. 또 3호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제4호는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5호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6호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회사 규모에 맞게 전임이라든가 아니면 겸임이라도 배치를 하고 위탁이라도 맡겨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7호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근로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8호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을 해야 된답니다. 특히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전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절차를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그런 비상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절차를 마련하고 그거를 반기 1회 점검, 1회 이상 점검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위탁 시에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수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평가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통 큰 기업들은 하청 기업이 협력 기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협력 기업도 이 도급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5조의 1호는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청취라고 해서 안전보건 관련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그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반기 1회 이상 그런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3조는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 각자의 역할과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법령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있는데요. 이게 몇 가지 좀 통계가 나온 사항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가 22년에 발생한 기소된 이 회사에 대한 그런 위반 사항을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기소가 됐을 경우 한 가지 이상의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중복 체크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이 82.4%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은 기업이 50%입니다. 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 좀 내용들을 보면은 저런 것도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안전보건 관련된 체계 구축만 하는 것으로서 패스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 방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시작도 첫걸음도 띄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이 벌써 35%, 세 기업 중에 하나가 해당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상대책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저것도 매뉴얼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반기 1회 이 매뉴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만 확인만 하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은 기업이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숫자를 보시면 밑에 숫자는 22년 1월 1일부터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돼서 1년 10개월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에 대한 통계치를 좀 정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발생한 게 456건입니다. 456건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발생한 건수를 모두 확인했을 때 내사 종결이 50건, 수사 내사 진행 중인 게 320건, 검찰 수사로 넘긴 게 36건입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간 것 중에 기소된 게 29건이고요. 불기소가 4건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검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죠. 그 재판 결과 1심 선고가 11군데에서 났고요. 확정이 2군데 났고요. 이 2군데 중에 하나가 아마 두성산업일 겁니다. 그러면 특히 발생은 했지만 내사 종결된 이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은 이 50개의 경우가 무엇이냐 대부분 봤더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확인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는 발생이 났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은 돈이 없고 좀 이 사업에서 좀 쉽지 않은 이런 중소기업은 이 안전보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미리 준비를 하고 하나씩 해 나가야만 좀 두성산업 같은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이 어떻게 손쉽게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길은 아마 온라인 구독 서비스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가이드북에 있는 7가지 핵심 요소를 반영을 하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의 조항들을 저희 구독형 서비스에서 어떻게 녹여가는지를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 이름이 누리세이프인데요. 서비스 내의 기본적인 좀 특징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규정 수립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마 저 안전보건관리체계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지껏 오프라인 컨설팅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컨설팅이 적은 금액에서는 1, 2천, 많게는 회사 규모에 따라 1억까지도 이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규정을 수립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이 정도로 규정을 수립해도 된다라는 그 표준 규정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회사 내용을 하나하나씩 입력해서 규정문을 완성할 수 있게, 스스로 완성할 수 있게 저희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완성된 그런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담당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매일 아침 알람을 제공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 2주 안에 해야 될 일, 이번 달 안에 해야 될 일을 알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그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예전에는 황하유철 있죠. 캐비넷에 어디에 박혀있는 그 황하유철을 뒤져서 지게차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 크레인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이트에 저희 구독형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자마자 바로 오늘 이루어진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사업장이 여러 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장들을 직접 가지 않고도 그 본 자리에서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이 어떻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도급, 수급을 하는 입장에서 수급업체가 해당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이행해서 우리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도급을 주는 업체한테도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미션이 있고요. 그것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오픈 여부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선 사항을 처리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근로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위험 사항을 보고하고 개선 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험이 확인된 곳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면 관리자는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 지시를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저희 그 서비스는 제조업 분야에 특화돼서 관리체계 규정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보 입력 방식은
기존에 아마 지금 요 시장도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을 받았다는 전자에 그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샘플을 제공해서 선택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경영 방식을 수립하고 예산을 입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력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컨설팅 필요 의무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 샘플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학습을 함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활동 양식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포맷에 그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플러스 알파 할 수 있게, 그것도 모르겠으면은 그냥 주는 양식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준법 체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 경영 방침을 수립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이게 아니라 실제 수립한 데이터가 있으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또 목표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안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 그 법령상 그 해야 되는 그 주기에 맞춰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지점 이런 현장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요. 구독 비용은 저희는 월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좀 현재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누리세이프를 이용하는 그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처음에 현장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그 현장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요. 어느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직원이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 기구가 무엇인지를 입력하면 이 현장 정보 입력 선까지만 하신다면 안전보험 계획 수립은 기본 세팅으로 저희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에 특화된 형태로 기본 세팅을 해드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시라고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구축 체계를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보험 계획 수립을 계획 수립까지 하면은 운영 규정문이 이따 보여드릴 텐데 1장부터 저희가 7장까지 해서 기본 세팅만 해도 한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규정이 세팅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공포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 컨설턴트 도움 없이 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 계획 수립이 끝나면은 안전보험 활동을 관리하고 활동 참여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해야 될 업무들을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시스템 안에 쌓아놓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하나 조항을 저희 시스템에서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 1호입니다. 안전보험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라. 이것은 이 경영방침 문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 문구 치기 힘드시죠? 그냥 샘플 제공합니다. 여기 샘플 보기 있죠? 목표 수립하는데 목표 샘플을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맞게, 본인 회사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문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힘을 쏟지 말라는 거고요. 이렇게 경영방침을 설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호와 6호는 약간 좀 관계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그 전담이나 그런 겸직 인원을 지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규모에 맞게 이런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이 IT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제조업 현장이 워낙 상황이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 공단에 들어가면은 산업 대진단이라고 해서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에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접수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직접 보고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위험 요인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은 아마 다 반드시 클라스라는 사이트에 그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입력한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저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결과가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다 옮겨오고요. 저희 시스템은 그 이후부터 위험 빈도와 강도와 그런 위험을 낮추는 거에 개선사항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샘플로 목록을 다 제공을 합니다. 거기서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자 등에 대한 그 권한 부여와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서 반드시 책임자는 경영 책임자는 뭘 해야 되고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뭐 해야 되고 이런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의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안 했을 때 하셔야 된다라는 알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근로자의 의견 청취 쪽. 노사협의회나 안전보건위원회를 하면은 그걸 했다라고 가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희는 그것도 지원을 하지만 저희는 근로자가 직접 위험 요소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에 대한 개선 처리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근로자의 참여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부분입니다. 위험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해야 되는 그런 절차서나 지침서나 각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많이 그 좀 배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최대한 다 등록을 해놨고요. 그거를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 지침서와 절차서를 그 경영 방침을 만들듯이 회사에서 직접 본인의 양식화해서 그 작성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기능은 업그레이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입니다. 도급 및 수급에 관련된 기준 절차, 평가서들은 경영 방침에 기본으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급을 주는 입장에서의 그 수급 업체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경영 방침을 설정했는지 24년 2월 15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점검 결과 파란색, 안 했으면 빨간색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기반에서 경영자가 우리 경영 방침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표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로 모니터링해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결과 처치.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 규정을 1년에 한 번씩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경영 책임자의 사인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파일로 다운받아서 리포팅 툴 통해서 다운받아서 직원들한테 손쉽게 배포할 수 있게 공지사항으로 통해서도 배포를 하고 파일로도 배포를 하고 출력해서 비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2주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로그인하면 대시보드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적절한 조치. 해야 되는 교육, 안전보건에 관련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4대 법정 의무 교육 있죠. 모두 다 포함해서 세팅을 해놨고요. 회사의 기본적인 일정을 체크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10월에 하기로 체크해놨으면 10월에 가면 이번 달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람이 뜨는 거고요. 그 결과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스캔하든 그 파일을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하면 이행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알람이 가지 않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들어온 데이터들, 그 데이터 들어왔으면 수행을 한 것이고요. 안 들어왔으면 안 한 것으로 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알람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서비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주요 기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그 운영 규정을 그 샘플로 잡아놓은 게 7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 뎁스가 4뎁스까지 넘어가죠. 이 문구를 하나하나 저희가 샘플로 제공을 하되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수정해서 우리 회사는 이거보다는 이런 걸 더 추가해야 돼. 이것까지는 필요 없어. 없앨 수 있고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조차 모르겠다면 그냥 다음 해가지고 클릭하시면 규정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규정집을 최종 확인하면 공표 요청하고요. 공표 요청하면은 경책임자까지 확인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험기계기구를 이용하는 담당자들은 사용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직접 리프트 1호기,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가점검뿐만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안전점검까지 핸드폰으로 터치해서 적게는 4-5가지의 질문, 많게는 15가지 정도의 질문을 보고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양식입니다. 그것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케이 하고 문제 있으면 사진을 찍거나 업로드해서 보고하면 관리자는 그걸 보고 조치를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체크한 것들 쭉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관리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양식들을 회사에 맞게 일별, 매일 하는 거, 필요시 하는 거, 월별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주기를 구글 캘린더에 스케줄러 등록하듯이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식들을 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표준 양식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게 계속 저희도 업데이트하고 현장에서도 그걸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누리세이프 내에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응하는 식으로 이 구독형 서비스를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첫 번째 타겟은 50인 이하 제조업 현장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 원포인트 컨설팅만 받아도 몇백만 원 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 부담스러운 그런 사업 현장에서 이 산업안전 보건에 대해 그 업무를 좀 더 이 진입 장벽을 저희 낮추는데 좀 일조를 하고자 하고요. 계속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이런 제조 현장에서 안전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업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 다음 주까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업 현장을 등록을 하시면은 3개월간의 무료 혜택도 지금 현재 마케팅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한 또 클라우드 바우처에 요번에 24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수요기업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기업 통해서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시면 저희 공급 서비스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좀 그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